네, 안녕하세요. 중소투자자입니다. 이번 영상은 삼성의 지금 5G가 버라이즌에 8조 원을 수주를 했다고 뭐 그런 뉴스가 좀 나왔죠. 근데 생각보다 좀 약세였어요. 그리고 지수가 좀 좋았는데 지수 대비해서도 좀 약세였고요. 그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앞으로 5G가 어떻게 흘러갈지 대략적인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지수는 여전히 지금 상승 추세를 좀 그리고 있습니다. 그 저점을 지금 거의 만들지도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그려가고 있어요. 이게 시장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고 특히 이제 공매도가 좀 연장이 공매도 금지가 좀 연장이 되고 어떤 시장의 유동자금이 계속해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상승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서 이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은 또 이러한 단기적으로 한 5%에서 한 10%의 또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수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너무 이제 따라 붙기보다는 좀 이런 이제 한 2%에서 3% 정도의 조정이 나왔을 때 조금 이제 저가 매수를 공략을 하는 것이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 같아요. 특히 제가 예전에 좀 말씀드렸었던 유닛 테스트를 이제 DDR5 관련주로 해서 내년에 좀 유망하게 바라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약간 태양광 쪽이랑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어요. 그래서 좀 예상치 못하게 좀 이제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렇게 올라 버렸죠.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고요. 일단 오늘 얘기할 것은 삼성전자의 그 5G 장비 공급에 대한 얘기인데 버라이즌에 8조 원을 공급을 했다고 하면서 기사가 좀 났습니다. 근데 이게 5G 섹터들이 이제 지수 대비해서 물론 강한 종목들도 있었죠. 뭐 예를 들어서 뭐 HFR이라든가 RFHLC 이런 종목들은 조금 강했는데 뭐 서진 시스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는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뭐 솔리드 이런 종목들은 좀 약했고 그리고 KMW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습니다. 그래서 뭐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뉴스가 전혀 이제 새로운 뉴스는 아니에요. 이게 제 기억에는 한 3주 전쯤에 그 더 벨이라는 경제 쪽 뉴스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내보내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 기사가 한번 나왔었습니다. 근데 이게 그때 이제 신기했던 게 한 5분 정도 기사가 좀 올라왔다가 바로 삭제가 됐어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기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공식적으로 기사가 난 것이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아는 사람들만 좀 아는 그런 기사처럼 잠깐 이제 반짝 나왔다가 사라졌던 그런 기사였습니다. 근데 사실 그때부터 서진 시스템이랑 에이스테크가 굉장히 점프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. 그래서 사실 이 뉴스 자체로는 이제 더 이상 시장의 어떤 큰 이슈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대부분의 그 주가에 좀 반영된 이슈로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. 그래서 어떤 모멘텀적으로는 이미 그 주가 지수에 많이 반영이 됐고 지금 이 이제 서진 시스템이라든가 다른 5G 종목이 좀 오르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3분기 이제 실적이 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뭐 아이폰 5G 이런 이슈들 이런 모멘텀들이 좀 반영이 될 때까지는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뭐 KMW도 오늘 장 초반에는 뭐 한 3%까지 좀 올랐다가 이제 한 0.9%로 마무리했는데 이제 저는 3%좀 뛸 때 이게 좀 과매도 단기적으로 좀 과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전에 신용으로 좀 매수한 금액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한 3% 정도에서 신용 물량 중에 한 300 정도를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.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5G가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다. 충분히 상승 여력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KMW 같은 경우 68,000원에서 거의 이제 8만 한 9,000원까지 갔으니까 꽤 많이 올랐죠 단기간에. 그래서 좀 단기적인 그런 물량 소화를 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뭐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한 분께서 좀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,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그 멤버십 게시판에 PER이 높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낮을 때 이제 매도를 해야겠다. 이제 몇몇 종목들을 그런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다라는 글을 남겼었는데, 댓글에서 원래 PER이 낮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 남겨주신 분이 좀 계셨어요.
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상식적으로 PER을 처음 공부를 할 때 저 PBR 주를 사라. 왜냐면은 다른 이제 기업들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 저 PER, 저퍼 주를 사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좀 제 가치를 찾아가면서 좀 주가의 어떤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. 이렇게 배운 것이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잖아요. 근데 이건 이제 말 그대로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이고 실제 주식 시장에서는 굉장히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제가 좀 예를 들어 볼게요. 만약에 어떤 한 A라는 기업이 있어요. 근데 A라는 기업이 지금 매출이 1000억이고 영업이익이 뭐 한 10억이라고 쳐봅시다. 그리고 1년 뒤에는 매출이 3000억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영업이익도 한 100억으로 이제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봐요. 그러면은 주가는 지금 앞으로 1년 동안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. 왜냐면은 매출도 3배로 늘고 영업이익도 10배로 이제 늘기 때문이죠. 근데 지금 매출이 1000억이고 그 영업이익이 10억이면은 PER이 당연히 높겠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주가가 1000원이라고 치면은 영업이익이 10억이니까 뭐 PER이 그냥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그냥 100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. 근데 이게 10년 뒤에 3천억을 벌고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제 100억을 번다고 치면은 이게 PER이 10으로 떨어집니다. 그래서 기업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안 나올 때는 오히려 PER이 높아요. 근데 이게 앞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PER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 PER을 어떤 전통적인 개념에서 이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 매출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고평가였다가 PER이 높았다가 PER이 낮아지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주식시장에서 어떤 그런 엣지를 얻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개념은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. 오늘 HFR이라는 종목이 15% 정도 올랐는데 이 기업이 1분기 실적이랑 2분기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적자를 기록했어요. 그러니까 적자니까 사실 PER을 계산을 할 수가 없죠. PER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나왔을 때 계산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뭐 마이너스 뭐 한 몇십억 이렇게 되니까 PER을 계산을 할 수 없을 뿐더러 뭐 고평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게 앞으로 1년 뒤에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어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PER이 낮아지겠죠. 지금 PER이 높지만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그리고 이렇게 PER이 높은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멤버십 게시판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던 DNT도 마찬가지인 그런 종목이죠. 지금은 영업 적자고 PER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. 근데 앞으로 1년, 2년 뒤에는 PER이 낮아질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. 그리고 PER을 해석을 하는 것이 저 PER, 저 PBR 이런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없고 앞으로 PER이 낮아질 종목, 지금은 높은데 이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나면서 PER이 낮아질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종목들이다 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